이번에는 2절 입금과 송금입니다. 입금과 송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실기 부분이랑 좀 겹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1절 수업이 이제 진정한 이제 법인세 시작 총론 수업이고, 여기서부터는 실기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살짝 한번 보고 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그 다음 드렸던 PPT 01, 02, 03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실기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 실기랑 이제 겹쳐지는 부분인데, 입금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고 송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야기죠? 입금 불산입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왔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부분도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입금의 정의입니다. 입금의 정의. 자본, 출자, 납입 이런 것들은 입금이 아니죠. 자본이 들어오는 거고 출자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이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사항 몇 가지가 있겠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입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PPT 프린터는 색깔이 검은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줄만 조금 끊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금 항목.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얘네들이 일단 입금 항목이고, 이론 시험으로는 다음 중 입금 항목인 것은 아닌 것은 할 때 나오는 얘네들인데, 빨간색이 중요한 글자입니다. 빨간색이. 사업 수익 금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액인데, 그 중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세 가지는 매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입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니죠. 파란색 적어놓은 거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 자산의 양도 금액, 팔아서 생긴 수익이니까 맞겠죠. 자산의 임대료, 우리가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자산 여러 가지를 빌려주고 생긴 수익 금액이죠. 얘도 수익이고 맞는 말이고, 자산의 평가이익. 여기서 제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통 재고자산 또는 외화자산, 평가이익, 외화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법에서만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화자산 평가이익 부분은 아예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법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를 상향해서 장부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 평가 이익은 안 된다라는 것이 대다수 이야기입니다. 임의 평가 이익은 안 되는데 보험법에서 말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다. 보험법에서만 인정해주고 있다. 왜 보험법에 빨간색이냐면, 문제에서 이 글자가 사라지면, 보험법이 사라지면 불인정이라는 뜻이고, 보험법이 들어오면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법이라는 부분이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의 평가의 이익은 입금 항목이 아닌데 보험법에서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공짜로 들어온 돈들, 자산 수정이익, 공짜로 채무를 탕감한 것들, 채무 면제이익 이런 것들도 입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딴 회사에 내가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내가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익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빨간색 되어 있는데 이제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예를 들어서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했다. 송금에 산입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 플러스 처리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세금과 공가로 처리 안 했어요. 처리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처리 안 했을 수도 있고, 깜빡하고 누락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안 했는데 얘가 돌아왔어요.
당연히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급의 산입한 금액 중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처리한 것이 돌아오면 플러스 처리한다 라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처리하지 않은 것이 돌아오면 플러스 처리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이자, 맞죠? 가지급금 이자. 이런 거 들어보셨지만 인정이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정이자. 이것도 입금 항목에 들어간다. 이게 회사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가지급금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검은색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죠.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보증금 금액을 월세로 환산시킨 것이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 보증금의 간주입금을 간주임대료에 관련된 이야기고, 의제배당, 배당으로 보는 것들도 당연히 수익으로 본다. 요거 빨간색,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상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데, 상환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없으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90회차 문제 중에서 90회차 전산세무 1급 문제 5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이 국고보조금이 상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상환 의무가 없으면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수익으로. 요거는 별표 빨간색. 및 공사부담금, 간접 외국 납부세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거 별표.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유가증권이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낮은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가양도라고 표현하는데, 저가양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낮은 가액이 많이 나오나? 지금 저는 이 내용은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고요. 실제 시험에는 아마 저가양도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가양도. 양도는 판 거예요, 산 거예요? 팔았죠. 아, 쏘리. 저가 양도 아니냐, 맞죠? 매입이니까. 아니, 저가 매입이 맞는 말이겠죠. 저가 매입이 맞는 말이겠죠. 저가 매입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 타인의 어떠한 자산을, 뭐 토지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냥 속으로 그냥, 토지를 비싼 가액으로 사오는 게 나쁜 행동이에요? 싼 가액으로 사오는 게 나쁜 행동이에요? 비싸게 사오는 것이 나쁜 행동이죠. A라는 대표이사의 땅을 원래 시가 1억짜리를 10억 주고 사왔다. 이거는 9억 해먹은 거죠. 그런데 1억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 잘한 거죠.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잘한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시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의 개인 유가증권을 높은 가액으로 사온 것이 아니라 낮은 가액으로 사온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의 원칙, 법칙 그런 데 잣대를 갖다 댄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내야 할 증여 또는 수익에 관련된 세금을 법인이 안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특수관계자라는 말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고가 매입이 아니라 저가 매입 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한다는 그 단어 자체도 좀 잘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계속 얘를 상여라고 처분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상여라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보로 처분해 줘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유가증권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 추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진행하다가 보면 뒤에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기출문제로 나오든 실기로 좀 나오는 애들입니다. 어쨌든 입금 항목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별표. 제가 이제 요거 가기 전에 먼저 다른 단계 한번 거쳐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의 계정은 자본이죠.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의 계정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죠. 맞죠? 자본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지금 여기 나오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얘도 자본잉여금인 자본입니다. 지금 전부 다 제가 자본잉여금이나 같은 자본에 관련된 거를 꺼내놨는데 세법에서 얘만 그냥 다른 건 놔두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얘만 수익으로 봅니다. 얘만. 근데 내막을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주식이 뭐죠, 근데? 다시 말하면 자기 주식의 반대말은 그 남의 주식이죠. 남의 주식을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서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타인이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생긴 처분이익은 유가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아니라 처분이익, 이런 것들은 수익으로 보는데 왜 내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처분한 거는 수익으로 안 보느냐라는 이야기죠. 본다 이 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익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 다른 것들은 다 자본잉여금이 맞아요. 얘만 콕 찍어서, 야, 너는 자본잉여금 아니야. 너는 이익이야. 너 수익 본 거에 대해서 법인세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빨간색들 중에 얘는 이제 이론 시험으로 나와요. 보험법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얘부터 빨간색들은 다 실기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실기에 저기 뒤에 보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를 만드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계속 언급이 되는 애들이에요. 언급이 되고, 얘는 이제 언급이 안 됐다가 최근에 언급이 되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칸 채워주시고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말이 이론 문제로 나오겠죠. 이론 문제로. 부당행위가 뭐죠? 부당행위가. 반대말은 바른행위겠죠. 바른행위. 부당행위는 일단은 첫 번째 포커스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예요. 일단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돼야 되고요. 계산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장부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부당행위를 해놓고는 장부에 기록을 했다 이거죠. 내가 내 딸에게 차를 사주고 그 차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장부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대표이사의 토지를 대빵 비싸게 사놓고는 장부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안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돼야 되고, 특수관계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특수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하고, 피로 맺을 수도 있고, 직원의 관계도 특수관계인이 되고, 친척, 혈육, 피로는 6촌까지, 피로 안 맺어진 것은 4촌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땡땡 이사, 상무 이사, 이런 사람들도 특수관계인, 직원조차 다 특수관계인이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야기해요. 자, 양도는 파는 거예요. 고가 양도, 저가 양도. 내가 고가로 팔면 잘한 거지. 10억짜리 건물을 1,000만 원에 파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래. 그러니까 이게 고가 양도, 저가 양도. 저가 양도가 문제시가 되는 거고, 고가 양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매입은 고가 매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매입이 부당행위가 되는 것이다. 부당행위 자체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가 양도와 고가 매입에 대해서 부당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가 매입이 하나 걸리는 거죠.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 맞죠?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라 그냥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한다 그거고,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부금으로 봅니다.
그것을 이제 의제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 그 금액에 대한 그로스가 좀 다른데, 일단 이거 바로 뒤에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 대해서 부당행위냐라고 하면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체 뭐가 고가 매입이고 뭐가 저가 양도냐 이거죠. 어떤 기준이냐, 느낌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몇 억 이상? 거래가랑 시가가 3억 이상이 되든지, 오화입니다, 오화. 엔드가 아니고, 5%가 넘어가면 이제 문제시를 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이야. 그러면, 저가로 양도를 하는데, 5%면 얼마죠? 10억에, 5%. 5천만 원이죠? 5천, 맞죠? 5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억짜리를 9억, 5천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9억 5천 넘어가면 이제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야. 100억짜리면 좋아. 96억에 팔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3억 넘어갔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특수관계인입니다. 부당행위입니다. 다시, 부당행위는 시가를 기준으로 3억과 5%를 따져요. 시가를 기준으로 3억 또는 5%를 따지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여기서 바리케이트 하나 딱 칩니다. 이렇게 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기서부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가액. 뒤에 나오죠? 정상가액은 여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는 정상가액이라는 부분부터 요 차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뭐 그런 이야기고, 특수관계인일 때는 바리케이트 없이 그냥 바로 3억 또는 5%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3억이나 5%가 시험에 나오느냐라는 것이 일단 문제인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금방 했던 이야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차이를 정상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앞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시험에 나온 케이스죠. 근데 시험에 지금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여기 목매다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럴 만한 그런 지식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이라도 그때 문제 내신 분이 실수한 거 아니실까.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가에서 내가 정상가액을 구하고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의제 기부금이라고 한다면서 의제 기부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한 세무조정은요, 세무조정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부당행위고, 그럼 부당행위면 시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억 또는 3%, 3억 또는 5%인데, 지금 저가 양도로 만약에 물건을 팔게 되면 물건이 넘어가 버렸죠. 물건이 내 손에서 떠나가면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입금 산입하고 상여, 외부 유출시켜서, 사회 유출시켜서 유출로 끝내버리는데, 고가 매입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또 매각하면서 추인하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고가 매입에 대해서는 똑같이 입금 산입 상여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매각할 때 한 번 더 추인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에 유보시키는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얘가 고가 매입은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이 2개가 일어나는 거고, 저가 양도는 세무조정이 한 번 일어나는 건데, 2번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세무조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중세무조정은 1차적으로 예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관련된 이중세무조정이 나와요.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고,
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상 중요도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안 나올 것 같은 거 굳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개념은 이런 거구나. 당연히 특수관계자의 거래니까 입금산입 상여시키는 게 맞겠죠. 맞죠?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제가 나온다고 했던 특수관계자와의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입금산입 상여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입금산입 상여가 아니라 입금산입 유보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이 입금산입 유보로 처리를 한다고요.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부분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왜 입금산입 유보예요? 저가 매입했잖아요. 매입하면 나중에 또 매각할 때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입금 불산입 방법. 입금 불산입의 의미 자체는 마이너스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색깔이 까맣는가?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얘 두 개는 뭐냐면 자본이잖아요. 당연히 이익으로 끝나지만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주의할 게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조심해야 되지 얘를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익이긴 이익이지만 자본 항목이니까 얘도 입금 아니다. 얘가 입금입니다. 얘가 입금. No. 얘가 입금이고 얘는 입금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산 수중,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이익입니까? 이익 맞습니다. 아까 앞선 페이지에 보면 입금이라 돼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에 충당된 거? 보전에 충당됐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난 자본금을 메꾸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난 자본금을 메꾸는 행위에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충당되었다면 그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 회사가 대빵 마이너스를 쳤는데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마이너스로 메꾸는 탕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 얘가 시험에 주의할 점. 왜 주의하냐면 양면성이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과 자산 수중 이익은 수익이 맞다, 입금이 맞다라는 말이고,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하겠죠. 2월 입금의 의미는요, 단어 자체는 올해 입금을 내년으로 미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작년의 수익이 올해로 넘어왔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작년의 수익이어서 작년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미 수익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잡은 것이 올해로 넘어온 것, 그것을 2월 입금이라고 합니다. 글자 단어 자체는 2월 입금은 올해 것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작년 것이 올해로 넘어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작년에 이미 수익 처리한 것이 올해로 넘어온 것. 그럼 작년에 이미 수익으로 처리했는데 장부에서 이제 수익 잡은 거예요. 야, 그거 벌써 세무조정 통해가지고 다 수익 다 처리했어. 입금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입금 불산입. 당연히 얘는 추인 작업을 통해서 상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법인세는 송금일까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법인세는 송금일까요? 법인세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수익 빼기 비용은, 그러니까 법인세로 이야기하면 입금 빼기 송금은 각사,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 돈,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 돈으로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럼 세금이 때리면 여기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다시 비용에 넣으면 얘가 또 바뀌겠죠. 그러면 또 세금일 때도 환급이 발생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수익에 넣으면 무한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세금은 세금과 공과금의 그 세금 말고 법인세, 소득세는 비용 인정이 안 돼요.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입금 불산입이 돼요. 아니, 송금 불산입 자체가. 송금 불산입이라는 말은 손금 불산입이잖아요. 이해가요? 손금 불산입 된 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 잡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송금에 산입된 놈이 돌아오면 입금이 맞는데, 송금에 산입이 안 된 놈이 돌아오면
입금을 안 잡습니다. 당연히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거죠. 빨간색은 시험에 언급이 됐던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여기서 보면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국세는 경비 인정이 됩니까? 물론 이제 법인세도 국세죠. 이래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국세든 지방세이든 경비 인정이 됐든 안 됐든 이렇게 할게요. 경비 인정이 된 놈이 돌아왔어요. 그럼 뭘로 잡아야 돼요? 송금 처리된 놈이 돌아왔어요. 환급됐어요. 입금이죠. 송금 처리 안 된 놈이 돌아왔어요. 입금 불산입이죠. 이 두 개에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놈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환급이 되면서 그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00분의 3 곱하기 1수 정도. 이렇게 지금 이자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급금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은 이 앞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한테 붙어 나온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환급금 이자, 환급금, 돌아온 그 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 나온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딸려 나온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산이 기타라고 처분을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이 아니고 환급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냥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분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일수금이고, 부가세 일수금은 부채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 거고, 자산의 임의평가이익은 아니다 그랬죠. 맞죠? 일정한 그 재고자산과 외화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임의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뒤에 뭐가 달리면 보험법이 달려버리면 입금 산입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보험법이 달린 애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이라는 말은 회사에서 남은 그 이익을 잔치하는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송금 불산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얘네들은 송금이 아닌 겁니다. 얘네들은 송금이 아닌 거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이게 키워드입니다.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송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입금 항목은 참 중요하게 제가 빨간색, 파란색 알록달록하게 많이 칠해놨는데 얘는 하나도 안 칠해져 있죠. 시험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금 항목은 원재료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원재료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원재료라는 자산이잖아요. 맞죠? 이것을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원재료는 언젠가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 가장 대표적으로 접대비에 달려있는 부가세죠. 접대비에 달려있는 부가세는 매입세 불공 처리를 하면서 경비 처리가 되는 거죠. 자산의 평가차손.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재고자산과 그 외화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거에 대한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경비 인정이 되죠. 등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안 돼요.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제가 지금 색깔이 하나 있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시험에 나오는, 물론 얘네들도 나오지만, 문전에 나오지만, 업무 무관 비용이 그냥 가장 잘 나오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왜 색깔을 칠했는지 잠시 한번 볼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얘는 자본 조정으로서
얘도 자본 조정이죠. 감자 차손. 얘도 자본 조정으로서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잉여금의 처분이죠. 잉여금 처분은 잔치 않으면서 썼던 돈인데 그것을 비용 인정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 가진 거죠. 나누어 가졌으니까 따지고 보면 배당의 느낌이 나는 거고. 과다경비. 과다경비. 뭐 이런 거죠. 직원의 그 연수를 위하여 뭐 하와이로 떠났다. 뭐 이런 거죠. 맞죠? 과다 경비. 인정하지 않겠다. 적당히 해라라는 거죠. 맞죠? 뭐 사진 따지고 또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놓고는 그거 다 전부 다 회사 직원들의 연수라고 해놓고는 완벽하게 한다고 전에 또 들어보니 선글라스 끼고 전부 다 현수막 딱 그거 땡땡 연수 왔다 사진 한번 남기고 막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가지고 오픈카 몰고 막 안 된다. 업무 무관 비용이 이 업무 무관 비용이 뭐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과거에 생각하는 업무 무관 비용은 대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가져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 부동산에 관련된 거예요. 투자 부동산도 업무 무관이에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건물을 관리하니까 무엇이 발생되냐면 관리비 발생되고, 두 번째는 그 관리하는데 사람에게 인건비가 발생되고, 거기에 청소하는 수수료 발생되고, 거기에 전기요금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발생되는 거. 전부 다 불인정. 업무 무관 비용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그런 거 외에도, 이렇게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 이게 업무 무관 자산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 부동산이다. 그렇게 하나 더 얹고 가면 좋겠네요. 근데 취득 부대 비용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넣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산의 임의 평가 이익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산의 임의 평가 손실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지 않겠죠. 잘 알고 있겠지만 범칙금, 가산세, 가산금, 교통 위반 벌칙금, 주차 위반 딱지 이런 것들 그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 가산세들은 전부 다 불인정됩니다. 전부 다 경비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랑 차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자산의 임의라는 말이 없죠, 맞죠? 뒤에는 여기는 자산의 임의라는 말이 들어있죠. 임의라는 말이 하나의 또 키워드가 될 수가 있네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송금은 경비를 그 영수증을 몇 년간 들고 있어야 된다? 5년간 영수증을 들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서 먼저 갖고 가야 되는 글자는 접대비인가 접대비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접대비인가 접대비가 아닌가 여기부터 먼저 갖고 가는 거죠. 접대비 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품이라고 할까요? 김과장 올 때 거기 롯데마트에 들러서 프린터기 하나만 사와. 법인카드 안 들고 왔는데요. 네 카드로 들고 와도 경비 인정 다 되고 매입세액 다 공제돼. OX. O죠. 그래서 직원카드는 여기에서는 적격으로 봐요. 적격으로 본다는 말은 매입세액 공제도 되고 경비 인정도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비적격의 기준은 몇만 원까지 비적격이죠? 3만 원까지는 괜찮죠. 3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비용 인정을 못 받나요?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간이영수증으로 끊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비 인정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 내면 되죠. 가산세 몇 프로? 2% 내면 되죠. 거꾸로 갑니다. 접대비 쪽으로 가면 일단 직원 카드든 대표이사 카드든 얘는 비적격으로 봐요. 비적격으로 본다는 말은 간이영수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0원 이하는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으로 보니까. 지출 증명은 되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일단은 3만 원에서 얼마로 줄어들냐면 10,000원으로 줄어들고 직원카드는 비적격으로 가요. 10,000원 넘어가면 경비 인정이 돼요. 다시 여기 3만 원 넘어가면 비용 인정이 돼요. 10,000원 넘어가면 비용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가산세가 없는 거죠.
경비인 가산세에 대한 개념은 타협이에요. 네, 이만큼 가산세 낼 테니까 인정해줘. 이런 거죠. 근데 얘는 경비가 불인정되니까 당연히 가산세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2% 하나 적어 놓을까요? 여기서 있음 없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2%라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 카드가 접대비에서는 비적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G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실무에서 중요하다라는 말보다는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거죠. 이론하는 게 힘드시죠? 곧 끝납니다. 페이지가 곧 끝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임대료는 입금이 맞았죠. 임차료는 비용이죠. 정답은 3번. 공짜로 받은 자산의 가액도 입금, 자산의 양도금액 입금, 자기 주식은 처분이익은 입금. 지금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도금액. 느낌상 4번은 경비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크게 어렵게 문제가 안 나요. 감가상각비 한도 넘어가면 당연히 감가상각 안 해줄 거 당연하겠고, 접대비가 이제 한도가 있을 것인데 3,6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그 넘어섰다 당연히 안 해줄 것 같고, 채권자가 불분명해. 회사에서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밝히지 않고 계속 회사에서는 경비로 떨고 있어. 이자 비용 전부 다 불인정이죠. 당연히 송금 불산이. 그런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이제 국가가 납부하라고 했는 건 냈는데 그거 당연히 경비 인정해 줘야 되겠죠. 정답은 4번. 또 있네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범칙금 이런 것들 경비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징벌적 목적으로의 손해배상금은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차 받고 도망치는 걸 뭐라고 하지? 도주? 뺑소니예요, 뺑소니. 뺑소니 치고 나서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야, 니 벌금 100만 원 나왔어요. 띵동 이러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걸까지 다 경비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제 범칙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경비 인정해줄 것 같고, 고정자산의 수선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정자산을 고쳤는데, 그럼 경비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업무용 건물에 대한 거재산세.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투자 자산에 관련된 재산세.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투자 자산에 관련된 재산세는 경비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문제. 아까 나왔지만 자산의 임대료는 입금이 맞죠? 네. 법인세는 경비가 안 됐는데 돌아왔으면 입금도 아닌 거죠. 정답을 내가 말해버렸네. 정답은 4번이죠. 맞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겠죠. 당연히 경비로 인정되고, 차입금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입니다. 문제가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생각을 조금 하면 지금까지 배운 이론은 문제가 더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2-1 입금과 송금 관련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